안녕하세요. 저는 N동물 의료센터에서 외과를 맡고 있는 정우권 원장입니다. 우리 흔히 듣고 알고 있는 그 쓸개골이라는 뼈는 뒤쪽 후지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뼈를 얘기하고요. 이런 조약돌 모양으로 인대에 부착되어서 무릎 중앙에서 움직이는 그런 뼈를 얘기합니다. 쓸개골 탈구가 되는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이유와 후천적 이유로 나눌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선천적 기형을 갖고 태어난 경우가 많고요. 후천적 이유로는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가 후천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개골 탈구에 대한 진료를 오는 경우에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오는 경우에 사고에 의해서 쓸개골 탈구가 발생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한 9대1 정도가 선천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쓸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파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파행은 일반적인 십자인대나 이런 아이들과 조금 구분되는 게, 정상적으로 쓸개골 탈구가 자기 위치에 있을 때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쓸개골이 탈구가 되게 되면 인대들이 굉장히 땡기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리를 완전히 들어버리는 그런 파행이 있다가, 다시 조금 지나서 이 뼈가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 다리를 신전시키거나 이러면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아주 정상적으로 다시 보행을 걷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헐적인 파행, 이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이들이 쓸개골 탈구 때문에 생기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간헐적인 파행에서 아주 지속적인 파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멀쩡하게 산책을 하다가 다리를 한쪽으로 훅 들고선 있다가 다시 다리를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잘 움직이던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학다리 같이 들고 있다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다시 내려놓고 정상적으로 걷는,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면 그거는 쓸개골 탈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사실은 자각되기가 초기에는 어려워요. 1기인 경우엔 쓸개골이 탈구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 자각이 어려워서 보통 선천적인 문제이들은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러 병원에 갔을 때 꼭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쓸개골이 이제 한 3기 정도로 넘어가면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되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인대가 당기는 거에 대한 통증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는 나빠졌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통증은 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이제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수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때그때 체크를 받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쓸개골 탈구의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일시적인 큰 충격에 의해서 관절의 안정성이 깨지는 경우라면 물론 보존적 치료를 우리가 여기다 깁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1기 정도 되는 아이들, 1기라는 건 쓸개골이 아주 간헐적으로 정말 너무 드물게 빠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라기보다는 그걸 그냥 갖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어깨 같은 부분에 이제 습관성 탈구 있으신 분들이 너무 간헐적으로 빠지면 그때 잠깐 아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때 안정화시키고 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쓸개골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2기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보존적 치료 방법, 침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운동을 통해서 수술 없이 관리되기는 어렵고요. 그 이유는 쓸개골이 빠지게 되면 간단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쓸개골이 정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쓸개골을 아래로 잡고 있는 인대, 위쪽으로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깊이의 이런 트로클리어라고 하는 깊이가 있어야 될 거고, 이 아래 경골의 형태,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틀어져 있는 아이들도 이 인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쓸개골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근육을 어떤 일시적인 한 부분의 근육을 기른다거나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애석하지만 이 부분은 수술을 해야만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수술일 수 있고요. 쓸개골이라는 거가 정 위치로 갖고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뼈의 모양, 여러 가지 인대들, 근육들의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마다의 그 변수를 잘 잡아서
정확한 위치를 하고 정확한 정도의 수술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하나에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슬개골 탈구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을 조합해서 그 아이에게 이제 적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활착어 선형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깊게 파줘서 슬개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형태의 수술을 하나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통의 경우 슬개골이 빠지게 되면 이 부분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골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이 붙는 인대 이 접착부분을 저희가 교정해 주게 되는데요.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여기다가 인공 인대 같은 걸 걸어서 돌아가 있는 인대를 잡아 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골 결절 조면 이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뼈를 오히려 잘라서 방향을 틀어줌으로써 이 인대가 정 위치로 가게 하는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따라 어떤 아이들은 이 경골 조면 이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공실을 걸어주기도 하는데 둘 다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개골이 있으면 이 슬개골을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 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어준다거나 잘라서 당겨주는 뭐 지대 중첩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직근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직근을 분리해서 보통 직근이 이제 안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직근을 분리해서 다시 정 위치로 일자로 이제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을 하게 되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뭐 그거는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수의사가 판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수술이 잘 된 경우에 뭐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슬개골이 이미 빠지면서 슬개골과 이 뼈 사이에 계속적인 이런 마찰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그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치료,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아니면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술하는 중에 그 부분들에 대한 수술이 많이 접목이 된 상황이라면 재활을 통해서 근육 이완이라든가 근육 섬유화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애기들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선천적인 문제인 경우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애석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는 건 아예 슬개골 탈구가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없고, 슬개골 탈구가 한 1기 정도 되는 아이들에 있어서 이걸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두 발로 많이 뛴다든지 아니면 미끄러지는 상황들을 좀 피하게 해주신다든지, 어떤 침대라든가 소파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고 아이들도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떤 계단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해서 무릎에 좀 무리가 안 가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애기에게 이제 공을 던져주고 이런 놀이들을 참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끄러운 바닥 같은 데서 그런 운동을 할 경우에 저희가 공을 던져주면 아이가 가서 도는 순간에 피벗이라고 해서 지탱한 상황에서 돌 때 바닥은 안 도는데 무릎만 돌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무릎이 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당연히 한 1기 정도 되고 한 2기 정도 될 때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다라면 이런데 무릎에 이제 아대 같은 얘네들도 이제 보조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는 건 슬개골 탈구가 더 나빠지는 것들을 조금 예방한다거나 관절염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 보조제는 당연히 도움이 이제 될 수 있어요. 근데 슬개골 탈구에 대한,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슬개골 탈구에 대한 도움은 아니고, 슬개골 탈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메가3라든가 뭐 홍합 추출물이라든가 뭐 콘드로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슬개골 탈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수술이에요. 그만큼 경험적인 것과 그 수술 횟수, 병원에 당도하는 아이들의 그 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건대 굉장히 많은 수술 경험이 있고 수술 건수를 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만나고 수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뭐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그 관절에서 쓸개골이 빠지지 않게 한 다음, 그 다음에 그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그 관절에는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들, 또는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은 재활을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뭐 외과의와 재활하는 선생님들 간에 뭐 협업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 보호자분들에게 저희 병원을 수술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쓸개골 탈구가 사실 외과를 전공한 저로서도 굉장히 어렵고 보호자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쓸개골 탈구 초기에는 아이들이 통증이 없거나 또는 일시적인 통증을 느끼고 보통 정상으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넘으면 아이의 다리는 더 나빠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는 통증을 바깥으로 호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애석하게 그 사이에 아이들의 관절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뼈들은 점점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게 변형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쓸개골 탈구에 대해서 1기 이상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수술 상담을 받으시고 수술적 교정을 통해서, 물론 재탈구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하시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아이들이 증상이 많이 진행이 돼서 보호자가 느끼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 다리의 통증이라든가 아주 조금 빈번한 파행이라든가 아기가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를 절기 시작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의사분과 꼭 상의를 하시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저는 수술 받는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